네. 네. 딱 맞는 부동산 정보 맛동산. 네. 맞춤 부동산이죠. 네,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은 뭐 큰 움직임 없는 것 같고요. 네, 미국 별거 없었습니다. 네. 소폭 차익 매물 나와서 소폭 그냥 하락하는 네. 그런 정도고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의 시대가 또 온 게 아닌가. 예, 뭐 비트코인 하긴 미국도 나스닥에서 빼가지고 비트코인 사는 거 아니야? 보통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시장 쫙 올랐다가 그 다음에 시장 약간 고점 찍으면 이제 비트코인 쫙 한번 갔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딱 마무리되면 끝. 끝나면 전체적으로 푹 빠지고. 네, 푹 한번 빠지고. 그런가요? 네. 그건 5년 만에 도사됐어. 뭐 주식시장의 흐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아무튼 현물 ETF 거래량이 지금 최고 거래량을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수익이 낮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 좀인 것 같습니다. 시장 영향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그냥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어제 장중에 특이 사항이 좀 발생을 했죠. 코스피 1% 오르고 코스닥도 1.1% 올랐는데요. 아침에 일부 종목 배당나게 되면서 특히 뭐 현대차 마이너스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아침에는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했어요. 근데 오후에 금감원장 발언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들어왔고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어제 4천억 정도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쭉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른 것은 어제 그러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요. 코스닥은 어제 에코프로비엠 뉴스가 있었잖아요. 어제 에코프로도 뉴스가 있었습니다. 주식 분할 뉴스가 있었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거래소가고, 예, 거래소 에코프로는 주식 분할하고. 에코프로는 주식 분할하고요. 액면 분할하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아침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큰 호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런 걸 내용이 나왔을 때 바로 반응을 하는 거 보면은 그만큼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좀 인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에코프로비엠이 급등하면서 일단 지수는 올려놨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반도체가 제일 강했습니다. 여전히 뭐 AI 그리고 반도체 가장 강한데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상승을 했고요. 한미 반도체나 뭐 PSK 홀딩스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어제는 독특하게 이오테크닉스, 주성 엔지니어링, SNS텍, GST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예,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그동안에 이들이 안 올랐던 건 아니고요. 이제 올랐었는데 좀 이제 주춤하고 상대적으로 HBM에 비해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어제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HBM3E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나노에 관련된 삼성 반도체 칩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도 많이 나왔고 네. 주커버그가 어제 방한에서 삼성전자 이 회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가 아주 강세를 보였고요. 또 하나는 바이킹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바이킹? 네,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에. 아, 네, 미국에. 미국에. 예. 여기에 써놨으니까 이제 그런데 영향을 받았단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제 미국 주식인데 이게 급등을 했어요. 그 전날에요. 왜 급등을 했냐? 비만 피로 치료제인 치료제가 임상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의 그 비만 후보 물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거는 그렇게 없다 하더라도 관련된 테마가 있거든요. 어제 우리나라의 비만 테마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밸류업 관련된 것으로 시장을 뒷받침했고 그동안의 강세였던 반도체가 강세였고 그 사이에 2차 전지 반등과 비만 관련된 바이오주들도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좀 좋았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보시면 4,779억 다시 들어왔잖아요. 이게 오전에 마이너스였어요. 무슨 매도였거든요. 네, 순식간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뉴스는 아까 우리 공장님 좀 정해 주셨는데 저도 뉴스를 갖고 왔는데 오늘 뉴스가 좀 중복되는 뉴스도 좀 있네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PC 물가지수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걸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보다 뭐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지난번에 CPI가 좀 다시 반등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의 S&P 500, 이제 우리가 지수를 얘기할 때 다우존스나 나스닥 뭐 종목에서만 얘기 많이 하지만 지수를 비교할 때 S&P 500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S&P 500이 10월 마지막 주부터 상승을 했는데요. 그럼 17주가 지났는데 15주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1989년 이후의 최고치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김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경계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저도 그 뉴스를 갖고 왔고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경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잠깐 그냥 뭐 순서 상관없이 말씀 좀 드리면 미국의 주요 자산가들이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김프로님 말씀 주셔서 저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주요 인물들이 지금 자사주를 팔거나 자기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뭐 투자자인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현금을 늘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경계심이 있다라고만 우리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들을 좀 보면 주식시장 고평가라고 좀 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개인적 재테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개인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애플도 현금을 늘렸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현금을 늘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냐? 이제 기업하고 개인은 다르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투자처나 기회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즉 지금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 AI 네. 빼놓고는 이런 해석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기업들도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황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S&P 500이 지금 1989년 이후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한 건 이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경계 심리 속에서 실적 발표도 끝났죠. 그리고 AI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이제 급등하고 나서 약간 눈치 보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그냥 등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크게 안 빠지잖아요. 정말 견조한 겁니다, 사실. 매물이 좀 나오면 좀 빠질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시장이 견조한 흐름으로 좀 있지만 아주 강세로 가거나 이런 모습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흐름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뭐 급등하고 한다고 우리 시장이 쫓아가지는 않지만 급락하면 쫓아가잖아요. 근데 네. 이제 견조하게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이거 외에 다른 이유로 움직이겠죠.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밸류업과 AI 키워드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인 정책이 뭐가 나오냐, 그리고 이 추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주조하는 정책이 다른 기업에 확산되냐 안 되냐, 요 잠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네. 그러면서 3월에 주총에 이제 관심을 좀 갖는 이제 그렇게 가져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냥 어제 끝냈는데요. 곧바로 그냥 어제 금감원장이 밸류업 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기자들하고 얘기했던 것이 시장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왔다는 걸 보면은 여전히 이거는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뉴스 플로우가 되면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 흐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을 자체 개발하려고 하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거기 후방의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다 기회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들이.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들도 다시 한번 좀 기회가 물론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이게 그냥 끝나는 그런 부분, 단기적인 재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를 해보면 뭐 사실 한 달 내내 이 흐름으로 왔지만 한 축은 밸류업이고 한 축은 AI 키워드로 시장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금감원장이 어제 밸류업 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얘기한 거 요것도 저도 가져왔는데 이건 지금 아까 공자님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냥 저는 이제 저도 이건 읽질 않고 그냥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요번에 금융위에서 발표된 거에서 강제성이 없다. 그리고 당근과 채찍에서 이 두 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없어요. 근데 구체적 기준을 협의 중이다. 만들겠다. 퇴출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기준을 지금 협의 중이다. 그리고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기업 경영권 확보나 적절한 승계장치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좀 약간 조금 더 금융위보다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곧바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얘기하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또 새로운 내용도 하나 나왔어요.
7월부터 내부자 주식 거래를 사전 공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 아, 예. 팔고 나서 공시하지 말고. 예. 어? 네, 상장회사 임원이나 팔라면 미리 예, 공시해라. 그렇습니다. 예. 임원이나 주요 주주들은 내부자의 주식을 거래할 때 30일 전에 왜 파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파는지 어떻게 팔 건지를 사전에 공시를 해라. 야, 그거는 잘하는 것 같다. 네, 사전에 공시를 하고 이게 7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일부는 시행령이고 일부는 입법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시행령은 아마 될 것 같고 이제 규정 입법 예고를 좀 하고 했다. 어저께 이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또 움직이고 네. 별게 없으면은 또 좀 잠잠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매크로 시황이 뭐 크게 변화가 돼서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거 안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든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매크로 시장이 또 견조한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뭐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깊게만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상반기에 계속 이런 뉴스 플로우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스 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성명서 초안들이 좀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얘기들을 했네요. 세계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리스크는 보다 균형적이며 상방 리스크 중 예상보다 빠른 디스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지의 흐름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무장관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시기도 있습니다. 요번에도 별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나 자본시장이나 아니면 세계 경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합니다. 여기서 어떤 한 합의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얘기들을 그쪽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커버그가 우리나라 와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이재용 회장과 배석 없이 2시간 이상 회동을 했다. 2시간 이상이라는 걸 뉴스에 오늘 기사에 되게 크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커버가 2시간 이상 냈다 이거지. 예. 시간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배석 없이 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메타가 지금 라마3의 AI 반도체를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요거 논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가운데 사실 메타만이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이 뭐 사실 지금 오픈 AI도 자체 칩 만들려고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 자체 개발을 하고자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냥 이번 올해 그냥 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막대한 작업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기술력 있는 칩들이 필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제 준비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내 반도체 빅2와 그리고 후반 기업들은 중기적으로 수혜를 입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냐라는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고요. 4번 뉴스도 전해드렸고 5번도 했고 거의 다 했네요. 네. 에코프로 이것도 했네요. 얘기를 하면서 에코프로가 주식 분할 결정합니다. 액면가 500원이에요. 지금 100원으로 결정했고요. 주식수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고 25일 신주 상장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거래소로 가는 게 호재성 재료로 지금 받아들여져 있고요. 에코프로도 요 얘기 나오고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거는 저 분할하면 호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호재도 악재도 아니죠. 보통은 호재로 작용하죠. 어, 분할하면 게 가격 좀 낮아지면서. 아니 근데 그건 이제 비싼 주식 있잖아. 그쵸. 뭐 예. 몇백만 원 하는 주식 있잖아. 예. 예를 들면 버크셔 해더웨이에 뭐 A 중과금 예. 몇억 원 줘야 예. 되잖아. 예. 그건 뭐 자기 살 수 있어? 안 사요. 그러니까 이제 몇백만 원짜리도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건데. 예. 근데 지금 에코프로 얼마죠? 30몇만인가요? 아닌가? 그 에코프로 관심 없으시네, 지금 40만 원인가? 이사님. 예. 에코프로 관심 없으죠. 한번 찾아볼게요. 예. 내가 있어, 나 있어 내가. 에코프로가 58만 8천 원이야. 제가 그러니까 60만 원, 60만 원. 네. 그 효과 좀 있겠네. 58만 8천 원이면 손이 잘 안 나가지. 근데 이제 이런 그죠, 거죠. 예. 그 가격보다도요. 예. 가격보다도 고가인데 거래량이 없는 게 있어요. 예.
고가인데 거래량이 하루에 뭐 10,000주, 20,000주뿐이 안 되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리즘 매매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게 분할을 해서 거래량이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면 그런 건 좀 호재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에코프로는 워낙 거래가 많이 잘 됩니다. 잘 되는 그런 종목인데 뭐 이게 뭐 딱히 호재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막 좋을 거다 이런 게 보다는 호재성이다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이들이 움직이는 걸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쪽에도 상당 부분 이제 바닥 따지기를 좀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이라도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어떤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은 가격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없어졌구나. 네, 그렇게 좀 많이 느껴져요. 이쪽에서도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뭐 뉴스는 다 전해드렸는데 이제 반도체 쪽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면요. 반도체 쪽도 어떻게 좀 보셔야 되냐면 얘들이 어쩔 때는 삼성전자 향이 움직이고 어쩔 때는 하이닉스 향이 움직이고 어쩔 때는 HBM이 움직이고 어쩔 때는 DDR5가 움직이고 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인식을 하면서 조금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종목들을 반도체에서 관종을 놓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좀 구분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뭐 반도체 다 가는데 왜 내 건 안 가? 뭐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런 좀 차이가 좀 있다. 그런 거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내가 산 게 안 가죠, 뭐 일반적으로는. 네? 반도체 내가 산 거. 아니 왜 딴 종목은 다 가는데. 이거 보냈어? 저는 보냈죠.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 이후로? 네. 그새 보냈구나. 아니 그때 좀 익절이에요, 익절. 뭐 입장하셨으면 되죠. 지금 뭐 대장주 아니야 지금? 거의 그렇죠. 그래요? 네. 응. 많이 올랐네. 응. 됐어. 그냥 받아들여. 익절은 괜찮아요. 네. 그 분위기 1월에 우리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험악했잖아요. 음. 그럼 막 그냥 원망스럽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어떻던 밸류업 얘기 나오면서 지수가 좀 올라왔지만 지수 올라온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반도체나 2000주 약간 반등 주고 그리고 바이오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방산주도 요즘에 좀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책 당국이나 네. 금융회사들도 갈 길이 멀긴 멀어. 1월 달에 진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너무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때부터 한 일주일, 2주 사이에 제일 많은 댓글이 뭔지 알아요? 국장 탈주 진흥순. 그렇죠. 응? 아직도 국장 아니야? 예. 진짜 갈 길이 멀어. 정프로 열심히 해야지 뭐. 제가요? 응.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30년 이상 했으니까. 네, 이제는 뭐 제가 열심히 해야죠. 에코프로도 고점 대비 한 반토막 났네. 그죠? 120만 원. 2차 전지는 아직 고점 대비 한참 아래에 있고요. 그래요? 네,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주말 월요일부터는 좀 일찍 한다면서요? 좀 일찍 나오세요. 그럼 여유 있게 박병창 부장 이사님 저 시간 좀 늘려달라 해서 여유 있게 하려고 그러죠. 싫어요? 네, 우리 이사님 알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연휴 편히 보내시고요. 예. 네, 월요일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